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1월 15일, 딱 8일 남았어요. 이날이 지나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연쇄부도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에이, 또 그런 소리야. 지금까지도 다 막아줬잖아.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번엔 정말 다른지, 그리고 우리 돈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금융 리스크에 대해 다뤘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지금 금융권에서는 1월 15일을 기점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 만기를 맞이합니다. 건설사들은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건설사들이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 은행들이 90% 이상 들어줬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이 비율이 30% 아래로 뚝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모든 게 작년 12월 31일에 바뀌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들의 건설 PF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마다 너네 건설사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야 라고 상한선을 정해버린 거죠. 이미 많이 빌려준 은행들은 더 이상 한 푼도 못 빌려줍니다. 둘째, 부실 위험이 있는 PF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당금을 쌓으라고 했어요. 충당금이 뭐냐면 나중에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손실을 인정하고 돈을 따로 쌓아두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연장해줬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 보느니 지금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건설사들이 자기 돈으로 버티면 되는 거 아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PF 대출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은행이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건설사 자기 돈은 전체의 10%에서 20%만 넣고 나머지 80%에서 90%는 은행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은 오르지 않고 분양도 안 되고 건설사들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묶인 돈이 수천억 원씩 됩니다. 현금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연쇄 효과입니다. A 프로젝트가 부도나면 같은 건설사의 B, C 프로젝트도 위험해집니다. 은행들이 이 회사 위험하네라고 판단하면 다른 프로젝트도 연장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건설사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PF 대출에는 서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가장 먼저 돈을 가져가는 선순위 형님들이 있고 나중에 남는 돈을 챙기는 후순위 동생들이 있습니다. 선순위 형님은 주로 대형 시중은행들이에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데 말이죠. 후순위 동생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입니다. 지금 문제는 선순위 형님들이 나 먼저 나갈래라며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형님이 나가면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생들은 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대로 앉아서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망하면 남은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선순위 형님들이 먼저 다 가져가고 나면 후순위 동생들한테는 남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의 예금이 들어있는 그 저축은행이 지금 몇 번째 줄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축은행들이 건설 PF에 돈을 많이 빌려줬다면 그 저축은행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상화 편향이라는 심리 현상이에요. 정상화 편향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월가의 전문가들은 설마 망하겠어라고 했습니다. 정상화 편향 때문이었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PF 위기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 정부가 계속 막아줬잖아. 레고랜드 사태 때도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정상화 편향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믿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은 진짜 다릅니다. 왜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째,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는 어땠습니까? 정부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고 은행들한테 연장해주라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건전성 강화를 외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규제가 그 증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막아줬더니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버티기만 했거든요. 이제 정부도 이러다간 나중에 더 큰 폭탄이 터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정부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도 사실 무서웠을 겁니다. 여기서 매몰 비용의 오류가 등장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가 뭐냐면요.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돈을 더 쓰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있는데 이미 잃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베팅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PF 시장을 인공호흡기로 살려놨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돈을 썼지만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더 쏟아붓다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침몰한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썩은 살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수술 날짜가 바로 1월 15일인 셈이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잘라내면 건설사들이 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안 잘라내면 나중에 더 큰 폭탄이 터져요. 결국 정부는 작은 고통을 선택한 겁니다. 둘째, 은행들의 여력이 바닥났습니다. 은행들이 이미 건설 PF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국내 은행들의 건설 PF 익스포저가 100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서 더 빌려주면 은행 자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12월 31일 규제로 아예 한도를 묶어버린 겁니다. 셋째, 시장 환경이 최악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고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양받은 아파트가 위험합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돼요. 여러분이 낸 중도금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 보증이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건설사가 무너지면 보증기관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둘째, 은행 주가가 흔들립니다. 건설 PF에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들의 부실이 우려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은행주에 투자하신 분들, 은행 ETF 들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새로운 공급이 끊기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타격이 클 겁니다. 넷째, 간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 돈은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휴지 주택도시 모준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아파트 현장의 공정률과 실행 공정률 차이를 보세요. 공정률이라는 건 계획대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의미하고, 실행 공정률은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건설사 이름 뒤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소문이 돌고 있지는 않은지 뉴스탭을 매일 확인하세요. 워크아웃은 회사가 망하기 직전 채권단이 관리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셋째, 신탁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신탁사라는 게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대형 신탁사가 관리하는 현장일수록 그나마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한국토지신탁, 국토교통부사나 공공기관 같은 데가 관리하는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내 아파트가 안전한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상화 편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번은 정말 다릅니다. 1월 15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